여보세요? 10시 반으로 나가고 또 12시를. 지금 나가는 게 5명이라고? 일단 알았어.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아, 네.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근데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스킨, 로션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면 출근 준비 끝. 이곳이 효진 씨의 일터. 장사항은 속초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작은 항구인데요. 저기 효진 씨네 배도 보이네요. 새벽에는 아버지가 고기를 잡고 낮에는 낚시 손님을 태운다고 합니다. 고기잡이 배가 낚시배까지 겸하게 된 건 딸 효진 씨가 선장이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럼 선장 되신 지 지금 몇 년 차세요? 지금 이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어느새 출항 시간. 이거 조끼 하나씩 입으세요. 바다에선 구명조끼가 필수죠. 일로 와봐. 고개를 여기다 빼봐. 이렇게 빼고 이렇게. 손님들 구명조끼에 살피랴 출항 준비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 네, 출발하겠습니다. 다리 조심하세요. 날로 운전하네요. 네, 배가 아무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오래된 배들은 다 이렇게. 손님들이 동해의 풍경에 푹 빠져 있는 동안 효진 씨는 결정할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가까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파도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는 파도가 너무 심한데. 일단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면 안전을 위해 배를 부표에 고정합니다. 미끼 끼우는 법이랑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미끼는 지렁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 정도로 잘라서 손으로 해도 돼요? 아니 저기 장갑 있어. 장갑 줄게. 바늘 끝에가 이렇게 안 보이게 껴주시면 되거든요. 낚싯대를 내리실 때는 이게 레버 이거를 올리시면 돼요. 레버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내려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리신 다음에 몇 바퀴 감아주신 다음에 줄을 약간 팽팽하게 감아주시면 돼요. 딱 이 상태로 감지 말고 풀지도 말고. 한번 해봐.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여기 딸들도 네. 말하더라고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효진 씨 어깨가 한껏 올라간 것 같죠? 손님들이 뭔가 여선장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배를 탔다 막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하실 때 솔직히 뿌듯하면서 기분도 좋고 그래요. 이제 낚시만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초보 낚시꾼들인 걸 물고기들이 눈치라도 챘는지 통 입질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없네요. 설상가상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찾아온 모양입니다. 선생님도 멀미를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날이 험하면 멀미를. 제가 카누 선수를 할 때는 솔직히 힘도 제일 약했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일단 그만큼 안 따라줬고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붙이고 제가 운동선수로 있으면서 부족함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압박감 그런 게 좀 심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학창 시절 카누 선수로 활동했던 효진 씨. 그때 처음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20대 중반 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정착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아빠가 아무래도 배를 타고 그러니까는 이거 배에 관련된 일을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배 타고 나갔을 때는 바다 보고 그게 바다가 일단은 막 색깔이 되게 이쁘면서 뭔가 바람 이렇게 살살 불면서 이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배 타고
쉽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멀미만 않으면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아버지를 도와 그물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평소에도 살갑지 않고 무뚝뚝한 부녀 사이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더 냉랭합니다. 사실 촬영을 잠시 쉬는 사이 아버지와 딸은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다는군요. 일하다 보면 동료들끼리 생길 수 있는 의견 충돌이 하필 부녀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일을 저는 솔직히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아빠는 이제 뭐 잠깐 쉬었다 하거나 뭐 화장실 갔다 온다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괜찮은데 아빠가 뭐 여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죠. 장상 바로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펫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솜씨 좋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회를 썰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효진 씨는 그게 불만입니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사실 회 썰어주는 일도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 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회 썰는 게 또 급하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일을 하다 말고 갔다 오고 하니까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효진이 또 뭐 솔직히 기다리고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서로 말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몰살은 아니고 또 금방 풀지요. 뭐. 혼자서 그물 손질을 힘들게 끝낸 아버지는 요리를 준비 중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말로 전달하기 어려우니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볼 요량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는 아버지. 그래서 딸에게 늘 미안하다고 합니다. 효진 씨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효진아. 지금 밥 먹으러 와. 빨리 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효진 씨가 부둣가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요리도 다 된 것 같네요. 인사도 건네지 못하는 아버지와 쭈삣거리기만 하는 딸 효진 씨. 그런데 잠시 후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할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릇을 챙기는가 싶더니 두 사람이 먹을 밥을 푸기 시작합니다. 다정한 말이 오가진 않지만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평소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아직 서먹한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리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효진 씨에게 전달돼야 할 텐데요. 아침은 먹었어? 간 봐봐. 간이 어떻나. 아버지는 나름 용기를 냈는데 어째 효진 씨의 대답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밥 먹는 데만 열중한 딸의 모습에 아버지는 적잖이 실망한 눈치인데요. 맛없어도 많이 먹어라. 맛있어요, 개운하고. 딸의 한마디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요리가 효진 씨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요.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얼큰하고 아니 개운하고 그냥 웬만한 요리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식당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향이 자꾸 레제뼈만 늘어나고 큰일 났네. 낚시 빼인 것 같은데. 3억 2천인가 3억 3천 jus대 올렸는데 너 설자리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야? 아이 어떻게 빨리 배를 바꿔야 되는데. 그 경영인 되는 거 교육이랑 봉사활동 그런 거 알아보니까 뭐 사이트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뭐 속초에서 봉사활동 그거 하는데 있더만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런 거 신청해갖고 해. 그러면 어차피 평가 점수 많이 반영이 되잖아. 봉사하는 거하고 배 구매하는 거하고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뭐 자금이 없으니까는 대출 그런 거 실행하려고 하면은 뭔가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이 되려면은 이제 봉사 그런 점수도 필요하고 뭐 교육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동안 혼자서 속 끓이던 문제를 아버지와 터놓고 의논하니 효진 씨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걸 아빠의 힘 없이는 솔직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뭐 아빠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일단 제가 모르는 게 투성인데 일단은 옆에서 아빠가 서포트를 해주시니까는 제가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태풍이 끝난 뒤 오랜만에 낚싯배 이야기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 좀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멀미약 하나씩. 이해는 필요 없죠. 아 그래?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손님들은 낚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래요. 만선의 꿈을 안고 효진 씨의 배가 출발합니다. 태풍 때문에 한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한 터라 어쩐지 선장인 효진 씨도 설레는데요. 그런데 바다는 아직도 사납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낚싯대를 바다에 들이웁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잡으셨어요? 크기도 제법 있어서 방생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참가자미, 노랑가자미. 못 잡으셔가지고 마음이 있었는데 효진 씨도 한시름 놓는 눈치입니다. 이거 놀래미 얘는 참가자미 노란 가자미 나와가지고 고기가 안 물면은 솔직히 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잡아가시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와, 이번 입질은 심상치 않은데요. 아 역시 입질 좋네. 아까보다 더 큰 참가점입니다. 계속되는 월척 소식에 낚시꾼들 모두 흥분 상태. 이제 선장님은 마음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올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멀미가 시작된 효진 씨.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낚시에 열중해 보려고 해보지만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배를 타기 시작한 지 7년 남짓. 멀미로 괴로운 순간에도 효진 씨는 바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요. 선장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효진 씨의 마지막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효진 씨는 배를 쉬는 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약을 먹어도 안 들을 정도로 멀미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네. 요거 뒤로 나온 게 네. 과도한 긴장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약간 내민다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내친 김에 침도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자세나 뭐 그런 거 잘못된 걸 알게 됐고 앞으로 배 운행하는데 큰 도움도 될 것 같고 치료 잘 받으면서 멀미에 대해서 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로 끝났을 때 효진 씨를 받아준 곳은 아버지의 낡고 오래된 배였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거친 풍랑에도 꺾이지 않는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꿈은 일단 배를 조금 더 나은 배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낚싯배로 유명해져서 손님들도 많이 태우고 싶고 여선장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좌절의 순간
바다는 운명처럼 효진 씨에게 나타났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죠. 그리고 선장으로 홀로서기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쨌든 간에 아빠가 항상 미안하고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꿋꿋이 살아. 응?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살면은 분명 뭔가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아빠는 그거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효진 씨의 꿈. 속초 바다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장상의 선장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낚싯배 손님들이 일단 저 선장 이효진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셔드릴게요. 선장 이효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